반갑습니다. 저 소개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예. 저희 스폰서님은, 저를 후원해주시는 멋진 스폰서님은, 프론티어 오너 조성욱 사장님이시고, 업라인 스폰서님은, 오너 이금평 앤 남영희 사장님이십니다. 아, 저, 이렇게, 2023년 그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제가 게스트 강의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이거는 제가 한 20년 넘게 하이림을 만나서 좌충우돌 하면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이야기하는 스토리 스피치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아, 저런 사람도 해냈구나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라면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해봤는데, 저는 출생의 비밀이랄까 정말 옛날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출생인데요. 저희 엄마가 너무 늦게 저를 낳으신 거예요. 47에 아버지 46에 정말 늦둥이를 낳았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바라는 건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 제 위로 이제 언니, 오빠가 이제 6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서도, 정말 이쁘다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불치병이 있었어요. 좀 알면 좀 놀라실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불치병을 고치긴 했는데, 어떤 불치병이었냐면 공주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엄마가, 저희 이모가 이제 서울에 사셨는데 이모님 댁을 갔다 오더니만 제가 없을 때 아직 저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위로 오빠가 둘, 언니가 넷인데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 이모가 그러는데 그 언니네 집에서 제일 이쁜 애는 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종숙이라고. 종숙이래.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제가 정말 잘 예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근데 너무 충격을 갖고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막 아이고 땡어라고 막 떼굴떼굴 울면서 울었거든요. 그 정도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 정도로 왜냐면 그러니까 늦게 났기 때문에 제가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는데, 요즘도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뭘 많이 따져요? 조건 많이 따지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굉장히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거래 중에 가장 큰 거래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저는, 음, 따질 줄 몰랐으니까 뭐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냥 20대 중반에 저희 이제 중학교 때 친구랑 저희 이제 신우 지금의 이제 현 신우죠. 그 충대병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만난 거죠. 어 제가 정말 따질 줄 모르거든요. 아마 따졌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콩껍질이 씌었던 거죠. 왜냐면 종갓집 맏며느리에 그다음에 시할머니 계시고 칠남매 외아들 외아들이어서 그런 게 하나도 뭐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또 그 위에 또 제일 큰 누님은 또 미혼이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도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약혼식 때 그 저희 큰오빠가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약혼식장에서 신혼남편이 이렇게 쭉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희 큰오빠가 한숨을 들이쉬고 내신 거예요. 저 막내 여동생 저 딸 많은 집에 신우 많은 집에 시집 보내서 큰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결혼했는데 어 따지지 못했기 때문에 잘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요것저것 따졌다라면, 안 했을 수도 있는.
그래서 공무원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결혼하면 뭐 그냥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살면서 제가 유일하게 바랬던 건 뭐냐면 이제 월급이 몇 프로 오르나. 이제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3% 올라요. 1.5% 올라요. 따져보면 그때 20년 전에도 15,000원. 예, 1년에 이제 한 달에 이제 15,000원. 많이 올라요. 2만 원, 3만 원 오르는 그런 건데, 어, 이제 그 남편 덕에 그냥 요즘 말은 뭐 이게 뭐 남편 덕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결혼해서 몇 년 살아보니까 남편 덕에 잘 먹고 잘 살기는 글른 것 같아요. 제가 명품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사치도 뭔지도 모르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살아봤지만 아무리 저 짜도 월급 통장은 요새 통장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늘 텅텅 빈다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보니까 나는 그냥 괜찮아. 그냥 나는 뭐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뭐 집안 방안 충수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학교를 딱 보내보니까 여기 둔산동에 이제 거기가 이제 학군이 좋다라 가지고 좋은지도 모르고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알았으면 안 갔죠. 왜? 나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런 뒷바라지 할 줄 능력이 없으니까 안 갔을 텐데 모르니까 이제 그 동네 이사를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 아들은 너무 현실적이라 부모의 경제 사정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걔는 바라는 것도 기대는 것도 없어. 근데 우리 둘째, 연년생으로 난 둘째는 방학 때만 되면 시무룩해 좋아요.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3학년 때쯤 되니까 그래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은 이제 뭐 이제 다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간다, 엄마랑 어디 간다, 아빠랑 어디 간다, 뭐 스키장을 간다, 여행을 간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되면은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니까 우리는 애들 데리고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막 이만하고 대빠래갖고 시무룩해 갖고 와서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누구는 어디 뭐 여행 가고 어디 그런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제 형편에 뭐라겠겠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잘해.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엄마로서 남편은 뭐 공무원은 겸직도 못 하잖아요.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뭐 시댁이 뭐 빵빵한 것도 아니고 좋아하니 남편 돈으로는 잘 살긴 이제 글른 것 같아. 그런데 나를 돌아봐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 자영업도 안 해봤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으니,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거기다가 아이 둘 딸린 아줌마야. 뭐 전문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정말 절망스러웠죠. 절망스러웠는데, 어, 남편이, 퇴근하면서 이제 절망스러워 저는 뭐까지 봤냐면, 교차로 리포터도 해봤어요. 교차로 리포터도 해보고,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우리 라인에 신문 배달하는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저를 막 꼬시는 거예요. 이거 신문 배달하면 애들 간식은, 한 달 간식은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일단 한번 알아봐서, 손해 날 것 같으면은 안 해. 근데 신문 배달은 뭐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손해 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아침잠이 엄청 많거든요. 늦게까지는 있어도 아침잠이 엄청 많은데, 막 그 위에 있는 애기 엄마가 막 솔깃솔깃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한 달을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고객과의 약속이잖아요. 아니, 거기서 정말 아니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거 하루 종일. 딱 한 달. 그것도 어찌 보면 경험인 거죠. 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했는데 남편이 이제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음, 여기 나온 비디오 테이프하고 오디오 테이프를 갖고 이렇게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공부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학습지 공부방 하는데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50 넘어서는 못하겠다. 왜냐면 애들을 학교를 보내보면 학기 초에 애들한테 묻는 게 왜, 네 선생님 나이가 몇 살 되고요? 젊어? 나이 먹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학습지 교사가 내가 돈 번다는 이유로 막 50 넘어, 60 넘어 이렇게까지는 할 자신이 없고 그러면서 하면서 그 사교육이었지만 어떤 애들에 대한 책임감이 확 얻었더라고요. 내 말 한마디에 아이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굉장히 그런, 처음에는 돈 벌으니까 좋았거든요. 근데 1년, 2년, 3년, 한 5년 정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무게감이 확 와서 아, 이건 아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남편이 이걸 갖고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딱 퇴근한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하고 오디오 테이프 노란 봉투에 가져왔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저희 남편을 컨택을 한 거죠. 그 이제 아가씨가, 직장에 있던 아가씨가, 공무직인 아가씨가,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거 금진이가 이거 내일 갖고 오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봅시다 하고 본 것이 제 이제 하이빈과 이제 만남인 거예요. 거기서 1시간 정도 사업 설명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품만 써도 손해가 아니고 잘해서 새 라인이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럼 한 1년 정도 되면 한 연봉 4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나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서 에이 이런 걸 어떻게 하지 마 그랬으면은 오늘의 제가 없었죠. 저는 남편이 하지 말라는 일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저거 한번 알아보고 해볼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해봐. 두 글자. 이 두 글자가 저를 오늘에 여기까지 있게 했는데, 그래서 참, 저한테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 엄청난 소중한 만남이고 기회이고 어떤 그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틀은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알아보면서 제가 그랬죠. 저 성격상 저는 알아본다. 일단은.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내가 서 직접 알아보고 몇 번 알아보고 뭐 금전적으로 뭐 이런 거 손해 날 것 같으면 안 하지만 아무리 알아봐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해 날 건 없을 것 같기에 진행을 이제 하게 되죠. 그때 제가 이제 알아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거의 다 하지 말라. 그거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직접 들어보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손해 날 건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알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이렇게 저를 발목을 잡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장 발목 잡은 거는 어찌 보면 가까운 가족, 뭐 언니라든가 뭐 시누이라든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잘 살고 싶은데 그 도구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알아봅니다. 계속 알아보는데, 음, 알아본데 저 나름대로 이제 한다고 열심히 하죠. 나름대로 하는데, 나보다 늦게 한 사람이 더 핀도 빨리 가고,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 반대도 심하고, 그래서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럼에도 주변에서 그거는 이상한 거고 안 되는 거고 했을 때는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하이리뷰를 하겠노라라고 이미 선포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이들도 그 엄마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되게 이게 좋아했고, 그런데 해보니까 처음부터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게 그때는 당연한 줄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 너무 그게 당연했더라는 거. 근데 이쯤에서 사람들은 돈 계산하고 내가 여기 들어온 지 얼만데, 일한 지 얼만데 계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숫자도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딱 결단하고 지나간 일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뒤돌아보고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가지, 오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되고, 제가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게 좀, 눈물을 흘렸을 때가 언제냐면, 하고는 싶은데, 이제 신우한테 비디오 탭을 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내 주변에는 맨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그분은 그냥 한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인데, 이제 남편이랑 이제 이렇게 이제 삼겹살을 먹다 보면 또 소주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가슴을 파고 들어가지고 제가 삼겹살 먹고 소주 먹다가 몇 번 울었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나는 하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던 거는 제가 선택한 일이 옳았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마스터 이상을 가서 학자금을 받고 여행을 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 이렇게 잘 됐네는 아니지만 나 여행 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돼 하는 얘기가 주변에 흘러가서 아, 노미애가 선택한 일이 옳았다라는 거를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스스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어려운 일도 아니야.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헤쳐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이렇게 자세를 갖추는 거죠. 제가 그 하이리빙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고 지적질 잘하고, 그리고 나는 못해. 왜? 꿈도 없었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이랬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내적 자세와 외적 자세가 이렇게 많이 이제 변하게 되죠. 변하는데 저희 변화를 누가 좋아했냐면, 애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방 할 때는 애들한테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얼굴이 흑빛이었거든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숙제했니? 시험 언제 봐? 왜 틀렸어? 방이 왜 이래?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칭찬이라는 걸 하나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칭찬을 해. 네 꿈이 뭐야? 엄마가 세미나 갔다 와서 그 열정받은 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남편 부부 동반해서 가끔 저녁에 이제 술자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런 자리에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변화가 난 너무 좋다. 하이링이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적 자세도 아줌마, 반바지, 슬리퍼,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사업자다운 외모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변하고 이제 그 어떤 외적인 것도 변했지만 어느 정도 변했냐면 이제 제가 모임이 여러 개 있었는데 다 없애고 이제 딱 두 개를 하는데 아들 이제 반 모임하고 이제 임원했던 엄마들이 모여요. 지금 15년 넘게 모이는데 한 하이링 하면서 한 10년 지나서인가 5년 지나서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하는 엄마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막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관묵인데 관묵이 엄마 많이 이뻐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내가 어땠는데 물어보니까 그 엄마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옛날에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독일 병정 같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굉장히 굳어 있고 얼굴도 말 안 하면 무섭고 이런 얼굴이었는데 부드럽고 이제 이렇게 긍정적이고 하니까 얼굴이 동글동글하면서 좀 약간 편안해 보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 그 독일 병정이라는 그 네 글자에 저희 과거를 막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런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 변하고 나니까 이런 변화는 물론 변화해야지 변화해야지는데 저는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제 우주가 너무너무 작았거든요. 집 밖에 모르는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그런데 카네기 인간관계 지도론을 읽으면서 언쟁하지 말라. 저는 언쟁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 라고 자꾸 묻는 그런 스타일인데 언쟁하지 말라. 언쟁에 이를 게 없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듣는 법부터 배워라. 이런 책과 그다음에 이제 꿈에 관한 책을 정말 많이 읽죠. 그리고 우리 하이리비 시스템에서도 스폰서님도 미팅할 때마다 꿈이 뭡니까를 자꾸 묻는데 저는 그 꿈 찾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많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혼자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성공 시스템. 특히 이제 성공의 8단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꿈과 목표, 뭐 결단, 그다음에 명단 작성 이제 이러면서 복제까지 쭉 가는데 이거는 꿈과 목표가 명확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그래서 올바른 초청과 만남이 잘 안 돼. 그럼 다시 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정말 꿈은 명확한가? 나는 결단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초청하기 위한 명단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차례대로 되짚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정말 꿈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려웠는데 음, 쉽게 하더라고요, 꿈. 그냥 네 꿈이 뭐야가 아니라 50만 원 벌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갖고 싶은 게 뭐야? 갖고 싶은 데가 어디야?
이런 얘기를 물으니까 만약에 그냥 막연하게 막 굉장히 뭐 500만 원 벌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500만 원? 지금 50만 원도 지금 될까 말까 내 500만 원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근데 아주 소소한 돈, 50만 원, 뭐 100만 원이 더 들은다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막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공의 8단계와 그다음에 늘 음, 필구와 매일매일 성공으로 가는 습관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공의 3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를 혼자 이제 체크를 하고 스폰서님과 상담하면서 이 성공 시스템 해볼래. 시스템 얘기는 수도 없이 시스템이 뭐야? 시스템 뭐야? 먹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성공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을 활용해라, 시스템을 타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시스템이 뭔지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는데 요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요거 요럴 땐 요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그냥 계단을 뭐 세 계단 네 계단은 못 뛰지만 한 계단은 뛸 수 있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 잘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이 되더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함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스폰서님들도 있지만 파트너사장들, 특히 형제례사장들과 함께하는 그것 또한 성공 시스템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제가 성공 시스템을 잘 탔다고 막 이렇게 또 승승장구 했을까요? 승승장구 하던가요? 쭉쭉 되던가요? 마스터가 하고 하이 마스터가 자이언트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또 제가 또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하는 게 맞냐? 응? 이게 내가 잘 되고 있냐? 나랑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 이 마음의 갈등이 어떤 분은 그냥 한 번 하면 쭉 한다는데 저는 안 그래요. 갈등이 표시 나눠지면서 솔바람이 불었다가 태풍이 불어졌다. 그런 날이 수도 없이 이제 나름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가보면은 거절하지, 반응도 없지, 매출도 안 뜨지, 시간은 가지, 남들은 간다고 하지, 막 남들은 잘 된다고 하지, 여행 가지 이러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마음의 갈등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두 남자, 예, 저희 남편. 이제 정보를 딱 갖다 줘서 해봐 했잖아요. 해봐 했던 남편도 제가 뭐 이제 그 보물지도 해다가 차를 사준다, 뭐를 한다 했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도 보니까 얘기 안 해도 알잖아. 얼굴만 알잖아요. 죽 쓰고 있는 거. 그런데 저는 죽 쓰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뭐를 또 던지냐면 또 돌을 던져요. 돌을 어떻게 던지냐?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다고만 그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막 맨날 고민이 많은데 자기 직장 동료 부인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얘기를 해, 본인은. 근데 나는 비교로 들렸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 여기 샤크존에서 눈썹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 손톱 뭐 이런 걸 하는데, 한 달에 500 이상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데, 그냥 한 말이야, 남편은. 이 자격지심에, 나는 손 떨려서 못해! 나 그랬거든요. 나쁘고 하라고도 아는데. 그리고 또 어디 뭐 또 저 또 뭐 노은동이 어디 또 부동산을 하는데 그 부동산을 하는데 뭐 누구 와이프가 부동산인데 거기도 뭐 돈을 사야 된다나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갔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도 막 지금 막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딱지가 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이제 그럴 땐 어떻게 돼요? 핑계거리가, 그만둘 핑계거리를 찾고 싶잖아요. 근데 핑계거리가 온 거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외며느리잖아요. 근데 입원을, 뇌경색이 갖고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딸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중학교 때인데 학교 갔다 딱 오길래 식탁에 앉아서 그랬어요. 이제 핑계거리가 된 거야. 이제 아들한테도 이거는 잘 되는 거고 막 이랬는데 할머니가 딱 하고 누워 계시네. 그래서 아들 앉혀놓고 제가 그랬거든요. 할머니도 저렇게 아프시고, 걔네 학교 갔다 오면 엄마도 없고 썰렁한데, 아유, 엄마, 그냥 할인은 그냥 접을까 봐. 그랬을 때 아들이 정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 잘 안 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 것도 있지 하고 이제 말을 흐렸어요. 그랬더니 왜? 그 엄마가 얘기하면 아줌마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못 알아듣지. 그랬더니 엄마가 시대를 앞서가는 일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나 그래도 아내는 못하잖아. 엄마인데. 그래서 또 한 번에 기회를 놓쳤어요. 그만둘 기회를 놓쳤어요. 저 나름대로는. 또 그러면서도 또 남편이 계속 중간중간 딴지를 걸어요. 어떻게 거냐? 이렇게 이런 토요일 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가 있으면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족 모임이 있다고 날짜를 세미나 날짜에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 날짜에 잡은 게 아니라 자기 누나들, 매형들 시간 다 해서 그 날짜 딱 해놓고 나를 갖다가 딱 끼워 넣는 거야.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옥신각신했거든요. 나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꼭 가야 될 자리면 왜 나한테 먼저 안 물어봤냐? 왜 다른 사람 다 물어보고 왜 나를 거기다 갖다 껴넣냐? 나도 일이야. 나도 직장이야. 나도 굉장히 소중해. 그러면서 제가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나도 버스 타고 거기 가서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나도 싫어. 나도 거기 식당 가서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하 호호 하고 싶어. 당신 안 그러냐?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가야 돼.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렇게 제가 딱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족 모임이 있으면 나부터 물어, 나한테 물어요. 언제 모임 있는데 시간 되냐? 된다. 그러고서 이제 누나나 매형들 그 시간에 맞추는 거에서 아, 시간 되면 오는 거고 못 오면 안 가는 거지. 왜 꼭, 응? 나 가야 되면 왜 내 시간을 배려 안 하고 왜 다른 사람 시간에 왜 나를 맞추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리밍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남편이 못하게, 우리 아들이 못하게, 딸이 못하게. 그러면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집 남편과 그 집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저는 제가 어떤 금전적으로는 크게 보일 건 없었지만 확신 있게 하면서 엄마가 많이 변했고 배우자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점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잘 될 거야. 우리 와이프는 잘 될 거야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내가 주지 않았을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만둬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 때 제가 해야 하는 이유, 이거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봐요. 저도 이거 수시로 생각해봤거든요. 아니, 그냥 내가 생활비 쓰는 게 사업이래. 그래서 뭐가 떨어지면 아우 또 떨어졌어 이가 아니라 아싸 매출 떴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제 서울에서 대학 다니며 자취할 때 뭐 떨어져 화장품 떨어졌다 생식 떨어졌다 두유 떨어졌다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내면서 매출이 뜨니까 그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뭐 떨어졌다 할 때 짜증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가 소득이고 소비가 직업인데 내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또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점포도 없이 소비연금을 만드는 일인데 그만둘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늘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하기로 또 아싸 해야지 해봐야지 하자 할 수 있다 이제 혼자 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절한 이제 꿈과 목표를 하는데 성장 곡선은 원래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퉁불퉁불퉁 내리막 오르막 하면서 근데 올라갈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 너도 나도 잘할 수 있지만 이 내리막이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실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때는 내리막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소중하게.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이 정말 진짜 실력인데,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위한 안도감, 나만 겪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은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겪고 있는 과정이다. 단지 표현은 안 할 뿐이다. 라는 어떤 우연이 들고요. 그리고 이 끝없는 축에 보면은 그래요. 성공은 결정이다.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 곧 결정이고,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선택을 했잖아요. 하림을 선택을 했고, 하기로 선택을 했고, 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신념의 흐름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신념의 흐름이. 그리고 신념은 결정이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성공은 어려운 일이에요. 성공이 쉬운 일이었다라면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지금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믿어요. 뭐 하이패밀리는 하이패밀리대로, 뭐 국프로는 국프로대로, 자이언트는 자이언트대로, 오너는 오너대로, 르라는 오너대로. 그게 이치거든요. 근데 내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 그거를 넘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니면은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보물지도를 그 천지팀에 어찌 보면 어 1년 연초에 이제 이거를 하게 되죠. 연초 이제 과제 발표를 하는데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긴 만들지. 근데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이 보물지도를 떳떳하게 내놓은 게 얼마 안 됐어요. 해놓고 이렇게 냉장고 위에 구석에 애들이 볼까? 남편이 볼까? 이랬는데 이 보물지도를 우리 스포너님은 계속해서 다 이루고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 이룬 거는 의미가 없어. 내가 이루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보물지도에 있는 게 소름 끼치도록 이게 딱 되는 경우가 진짜 그러니까는 한 번 그걸 하고 나니까 속도가 붙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신이 결정을 내리면 우주가 그 결정이 현실대로 도와준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지도 꿈을 나만 아니라 가족이랑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게 더 빨라진다는 거,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를 소름 끼치도록 느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이제 제가 여행이 정말 어, 너무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역마살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역마살이 많아서 움직이고 여행 다녀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하이링에서도 간 여행도 많지만 제가 18년도 그 보물지도에 뭐라 하냐면은 동유럽 여행 10월 달에 간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10월 달에 딱 갔다 온 거예요. 저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놀라고 많은 이제 이룬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 이제 그거는 뒤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하이리빙에서 골프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10년이 지나도 관계가 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물지도를 하라니까 그래 그러면 리더들 골프 치시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붙였어요. 붙이고 골프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뭐부터 사냐면 골프 가방부터 샀어요. 거꾸로 가방 사고 신발 사고 골프 클럽 사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느 골프를 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놀랐고 그다음에 임대소득 월 1,000만 원 제가 그게 돈의 숙성이라는 책을 읽고 그거를 이게 보물지도에 해놨거든요. 내놨는데 제가 보물지도를 저희 거실 거기다 이렇게 어느 보니까 이제 우리만 있다가 이렇게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손님이 오면 제가 좀 뒤로놓고 그랬었거든요. 들어놨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우리 저희 시어머니 재산 기일인데 신혼남편이 오시잖아요. 근데 보더니만 사람들 심리는 그래요.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19년도 보물지도네요. 뭐 임대 수입 월 1,000만 원, 스포츠 댄스 배우기, 자녀들 골프 클럽 선물, 그다음에 퇴직 기념 남편 자동차 이렇게 써놨더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봐. 처남 차는 선물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물어봐? 임대소득은 이런 건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사람 심리 다 똑같구나. 내가 잘 돼야지 남이 잘 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저 잘 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부모님하고 스폰서님. 네, 그렇거든요. 근데 형제라도 그렇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어,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라서 이 보물지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가 이렇게 했듯이 한번 지금 초기 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보셔도 그리고 당당하게 내놓으면 예, 가족들도 이렇게 도와주더라는 거. 그래서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을 참 많이 했고요. 그 이제 보상으로 즐거운 여행 너무 좋죠.
이태리 여행을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상상도. 일본, 뭐, 요 태국, 이런 모임에서나 뭐, 가끔 어쩌다 모임에서 돈 모아갖고 갔을까? 그럴 텐데, 이렇게 멋진 여행, 또 자이언트 여행, 이렇게 멋진 여행을 멋진 사람들과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여기도 또, 이제 골프, 아, 참 하이리빙 회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골프 치면 마사지, 골프 치면 마사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남편은 운동을 되게 다 잘해요. 운동을.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중에서도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가족들이 기다려주고 한 대가로 그런 보상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여행 중에 하이리빙 여행 중에 더 좋은 여행은 이렇게 그 가족, 미리 넘어갔나? 네, 보상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성장했다라는 거. 제가 어디 세미나 사회, 랠리 사회를 보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세미나 랠리 사회도 이렇게 보는 그렇게 제가 변화하고 성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강의도 하고 또 저는 요리하고는요, 진짜 내일이 아니야. 주부였지만 그냥 때우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요리였는데 제가 오죽하면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전화해서 엄마 오늘은 뭐랑 먹어? 이러고 전화하면 딸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짜증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살고 싶으면 아무거나 먹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전화 절대 안 해요. 라면을 먹든 김치를 먹든 뭐를 먹든 전화를 안 해. 근데 제가 이렇게 하이리빙에 요리사로 일 요리사로 제가 변할 줄 어떻게 제가 빵을 찌고요. 치킨을 하고요. 리조트를 하고요. 정말 너무나 고급스러운 요리를 다양하게 해서 지금 사위도 받고 이제 며느리도 받는데 언제든 와라. 내가 멋진 요리를 해주마. 제가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이 또한 제가 하이립을 선택했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또 가족여행 너무 멋지죠. 음, 이제 남편이랑 저랑 둘이 만나서 자녀 둘을 낳아서 넷이 됐잖아요. 또 그 둘을 결혼시켰더니 여섯이 됐다가 지금 여덟이 됐어요, 저희 가족이. 그래서 요 봄에 딸은 스페인 같이 못 갔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며느리 손녀랑 이제 저랑 남편이랑 갔는데 너무 제가 뿌듯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 기회를 딱 잡아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내가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저 스스로가 너무너무 대견스러웠고 제 스스로가 참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럴 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애들 시험이 언젠지, 방학이 언젠지, 준비물이 뭔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셀프가 되더라고요. 왜? 그 밤에는, 응, 오케이, 알았어, 해. 근데 아침에 나가면은 까맣게 늦게 하고 그냥 문 닫아뒀을 때, 그때는 어디가 할 수도 없는 거야. 한 번, 두 번 하더니 나중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지들이 알아서 척척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맙다라는 거. 그 대가로, 이렇게 가족여행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늘 스폰서님이 그러셨어요. 하이림스에 표신하게 사용해라. 표신하게. 특히 여자가 번 돈은 표신하지 않으면 뭐 했어? 왜 먹고 쓰는 걸 하나 표시도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표신하게 사용해라 해서 이 푼돈의 소중함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3천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3억의 가치, 30억의 가치도 알지만 3천 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너나 가져 그래요. 회원가입 하라고 하면 그분들 잘 살고 있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3천 원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푼돈, 3천 원, 3만 원, 뭐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이걸 해서 표신하게 남편이 목돈이 필요할 때 애들 학교에서 뭐 대학 다닐 때 어떤 방을 얻어줄 때 남편이 어려워할 때
고민을 하는 거죠. 나한테 돈 얘기는 못 하면서. 그래,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 얼마 있는데 총 내놓으면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그게 생활비로 다 썼으면 남편이 막 그럴 때 그냥 같이 발만 동동 굴르는데 그래, 얼마 필요해? 계좌 불러? 탁 써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귀하죠. 네,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 시스템 수입 너무 멋지죠. 연금 수입. 제가 만약에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만 바라보고 노후 대책을 안 했다라면 정말 인생 후반이 굉장히 참혹했을 거예요. 굉장히 참혹했을 텐데 노후에 많은 건 해도 왜 땅끄지 뭐 건물끄지 하잖아요. 하는데 있으면 뭐해? 돈이 돌아야지. 현금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남편 연금, 음, 저는 그 정도 못해요. 그냥 혼자 다 써요. 그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카드 갖고 생활비 같은 거 썼었는데, 카드 띵띵 가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남편인데, 배우자가 부인이 카드 갖고 와서 어디 가서 저희가 띵띵 하면 별로 입장 바꾸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남편 카드를 지금도 갖고 있지만 가능하면 안 써요. 그냥 제가 다 이렇게 해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품위 유지 다 하고 다니잖아요, 본인. 후배들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운동 다니고. 예. 내가 뭐 연금 나 100만 원 줘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아유 저거 아파갖고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다 하겠어요. 왜냐면 그 연금 둘이 갖고 쓰려면요 정말 비참해요.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 나오는 거를 저희 스폰서님 따라서 했어요. 스폰서님은 뭐 교회에서 집사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집사가 아니라 집을 뭐 명품백 가방 하나 사듯이 집사 여기 사 저기 사 막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옆에서 보니까 그전에는 그거 내 일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나도 어떻게 하면 할까? 저는 이 돈의 속성 책을 읽고 머리가 확 깨졌거든요. 맞아. 경제적인 독립.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계속 나오는 시스템. 그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물론 남편의 공무원연금 나오고 하이리미 시스템 수입이 나오지만 돈이 더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학가에 공실 없는, 건물을 소유주가 돼서 따박따박 이렇게 매달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처음에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이 하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제가 이게 보물지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된 거예요. 어, 너무 빠르게 되는 거, 이게 오는 게. 그래서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가족이죠. 뭐니 뭐니 해도, 가족, 내 소중한 가족. 가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가족의 원천이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삶.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멋진 여행.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도 잘 경제적인 독립을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저는 운동, 자전거 타고 일주하는 게, 제주도 일주하는 게 할 거예요. 저는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캠핑카 타고 사진은 안 하려고요. 필요할 때 해야지. 그거는 보관도로 그 주차도 힘들어서 필요할 때 잠깐씩 쓰는 그런 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골에 쉼터, 시골에 대지가 한 4, 500평 정도 이렇게 나대지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쉼터, 저는 큰 거 싫어요. 관력이 뭐하니까 조그맣게 해서 4도 3촌,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서울 근교 경기도 쪽에 5층짜리 해가지고 1층은 주차장, 상가, 2층은 힐링 앤 드림 센터, 그다음에 3층 주거, 4층, 5층은 자는데 원하면 들어오고 공짜는 없고 월세든 전세든 들어와라. 예. 그리고 5층에는 이렇게 바베큐 할 수 있는 그런 하는 거를 해서 애들 어릴 때, 손주 어릴 때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 저는 여행이거든요. 2024년 스위스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스위스, 그다음에 이집트, 뭐 우유니 소금 사막, 그리고 캐나다 횡단 열차 꼭 가보고 싶은 게 75세 전에 한 나라씩 이렇게 꼭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나눔, 인생 후반에는 나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후원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도시락 이런 거 후원하는 데다가 조금씩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되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동기부여, 너도 할 수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재능 기부. 여기서 하이링에서 배운 재능이 많거든요. 그런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인생은 흔적이다. 인생 후반에는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 늘 고민하는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 늘 고민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동백꽃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목련이나 이런 게 목련꽃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네. 지리하잖아요. 근데 동백꽃 떨어진 거 보셨어요? 송이가 딱 떨어져요. 저는 마무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정말 깔끔하게 동백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이 기회의 선물 너무 멋지죠. 어, 저는 시골에서 정말 그렇게 늦둥이를 태어나서 그냥 그저 그렇게 태어나서 갈 뻔한 삶에서 하이리빅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만나서 멋진 리더로 성장하게 해준 우리 그룹 시스템과 당신도 할 수 있어요라고 앞선 리더 선배 사업자 사장님들 그리고 곁에서 가장 애달하시는 스폰서님들 그리고 늘 좋은 환경이 되어주시는 많은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라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진짜 내 인생을 찾자. 우리 함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멋진, 네, 저희들을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안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가슴이 설레이고 뜨거워지셨죠? 네, 모두 저희들에게 듬뿍 정말 하이리빙 사업을 통한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아주 저희들에게 멋진 꿈을 심어주신 자이언트 노미애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변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저희들에게 아주 청사진처럼 보여주신 아주 멋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의 세미나를 통해서